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 알고 돌보는 내용들, 나의 민감함에 대해서 바로 알기, 자존감 챙기기, 이런 내용들을 함께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다급한 게 실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무례한 사람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탁 뺨 맞는 격으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훅 들어와 놓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호련히 가버리면 정말 그 순간에 우리들은 멘탈이 조각나는 거죠. 내 말, 내 기분 이런 것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특히 사회에 나가보면 먼저 저보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이뤄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린 대부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축되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영혼이 털리고 그런 멘탈이 완전 조각나가지고 또 위축되고 막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루프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사이클에 갇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막행이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제가 가져온 책이 바로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입니다. 책의 작가님이 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 경험 이야기들을 좀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막행이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막행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황이나 정황 파악을 못하는 얼간이, 멍청이를 이르는 전라도 방언이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사람,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조용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저런 MK 같으니라고. 이렇게 혼자 말하면 정말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 속 굉장히 시원하고요. 한 가지 조용히 알려드린 말이었고요. 저는 이제 2018년에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2011년부터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쌓여난 묵은 감정들이 정말 이렇게 한 번에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40대 중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직급도 있고 경제적 안정도 이렇게 누리면서 갑의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력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가 35 넘어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는 있는데 막상 회사에 위치한 곳에서는 맨 끝에 꼬리칸에 있더라는 거죠. 계약직이나 여자, 유부녀, 그 중에서도 유부녀.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그리고 초반 시작에는 학위도 없었으니까 학력까지 해서 전부 다 사회에서 만만히 여기는 모든 악조건들을 다 갖춘 셈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일도 막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을 입증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라서 이러나. 막 한동안은 정말 맨날 울면서 퇴근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렇게 보지만 사실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 최근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정말 멘탈도 강하고 막 이렇게 단단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만 회사 생활 10년 중에 정말 3분의 2 이상은 쭈그리로 지냈어요. 저는 우울증도 있죠. 애초에 성격적으로도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막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됐잖아요. 아이 엄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엄마가 진득하니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일단은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너무 강하게 들었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을 해도 거절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2015년에 이제 터졌죠. 문제의 그
부장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똑똑하고 일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하위직. 맨 말단에 있는 이 두 칸의 직원들에게 정말 쉼없이 미세 공격을 이렇게 퍼붓는 분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대상이 됐죠. 무방비로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그 1년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끔찍했는데 막상 그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만둔다는 것도 싫었고 당장 또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말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1년을 견디고 난 뒤에 이렇게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버티시라 이렇게 전 조언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먼저지 세상에서 다른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가장 먼저예요. 어찌됐든 저는 그때 그 막막했던 이 심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운 게 책 읽기니까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심리학 책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아들러의 책을 많이 찾아 읽었죠. 근데 이게 그 책을 읽을 때 그 순간에는 그래 이런 거야 맞아 수긍도 되고 이론적으로도 대충 좀 알겠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내 삶의 변화, 자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 책에서 읽은 대로 그 부장님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은 그 부장이 평가하는 대로의 사람이 아니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 라는 걸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다음 행동으로 뭔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알았다고 회사 생활에서의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더 많이 된 거죠. 왜 일이 나한테만 몰리지?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들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왜 나는 내 하루가 너무 빠듯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말하고 가지?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당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은 갖게 됐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그 무렵쯤에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될 자기 보호에 대한 어떤 이런 심리학들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이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작가님이, 정문정 작가님이 제 인생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바꿔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와 같은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싶은 제 지인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우선은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멘탈이 뭉개져서는 안 된다.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다음 시도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막 그 사람한테 다 퍼붓는 그러다가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속고 뭐 이런 관계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자는 이 3가지를 먼저 해보라고 권하는데요. 첫째가 내 인생은 원래 불행해 라는 자기 연민을 버리라는 겁니다. 원래 불행했던 건 없어요. 원래 불행했던 건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원래 불행했던 어떤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아니고 원래 불행에는 없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일상의 아주 작은 거 그런 것부터 거절을 조금씩 해보라는 거예요. 이 거절도 연습이거든요. 거절을 하더라도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 다시는 안 본다고 할까? 화를 낼까? 막 이런 생각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막상 거절을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다는 것을 우리 뇌한테도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계속
해서 경험치를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가치에 대해서 늘 의심하잖아요. 주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늘 내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이 세 가지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저는 그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있는 줄 알고 사실은 한 30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이 들어서야 세상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없구나.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구나를 전 좀 되게 늦게 알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르시스트,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최대한 거리 두고 도망가라. 할 수 있으면 도망가라가 가장 뭐 유용한 조언인데 어느 경우냐면 가족이나 연인, 상사에게서 내가 자꾸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상대가 나를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 염세적인, 비관적인 표현들을 그것들을 주로 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이 상대하고 있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한테 떳떳이 말하기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지, 숨기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있을 때마다 어디 깊은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 이런 상대방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자가 예로 든 이 벤스라는 작가의 말이 저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노력 부족을 능력 부족으로 착각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 이외의 모든 타인을 그렇게 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보고 맞춰가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너 지금 괜찮니? 라고 스스로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도 너 지금 괜찮니?를 굉장히 많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답으로 나 안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맞게 또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선발부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동하기 편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행동하기 편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의 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